자,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국정조사, 장애집회, 탄핵, 고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다 못해서 뭐까지 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예산안까지도 지들 맘대로 주무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민주당한테 어마어마한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예산안 폭주와 관련돼서 메이저 언론들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들까지도 민주당을 맹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바로 호남 쪽 일간지예요. 호남 쪽 지역 신문들이 민주당이 이러한 예산 폭주와 관련돼서 맹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호남 지역 신문이 보도를 하고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소식들 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다 하고 있습니다. 뭐 검사 탄핵도 한다고 하고 있고, 뭐 감사원장 탄핵도 한다고 있고, 심지어는 명태균 관련돼서 쪼개기 고발까지 한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뭐까지 했습니까? 살라미식 상설 특검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민주당과 관련된 전투를 벌임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우선순위.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런 거 다 했어요. 국정조사, 장애집회, 탄핵, 고발. 근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다 막아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들이 최근에 들고 온 게 뭐라고요? 바로 상설특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설특검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것은 법률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 규칙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맞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막으면 된다고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봐야 된다고요. 그 중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후보자 추천 의뢰, 대통령 임명 모두 다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인즉슨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법에는요, 그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추천 안 해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 안 해도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러한 상설특검이 여야가 합의됐어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야당조차도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 이와 관련돼서 누구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인간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겠습니까? 민주당의 상설특검 법안을 보면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안이 뭐라고요? 바로 이런 법안이라고요. 근데 이 안에 어떤 게 있다고요? 상설특검 추천권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선수가 앞서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 단체 또는 나이가 많은 비교섭 단체가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개혁신당이 빠지고 조국당과 진보당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준석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뺏겨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야 합의까지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야 합의를 넘어서 야당과 야당조차도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만의 일방적인 독주체제 속 만들어진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강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투트랙으로 가면 된다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준석이 당이랑 진보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준석이가 이번 상설특검 추천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보당과 관련돼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진보당에서 이렇게 글을 답니다. 이준석의 상설특검 반대 의견에 대한 연일 진보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로
자, 이준석은 공식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준석이도 뭐 하고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있어요. 윤종호, 그러니까 진보당 의원을 향해서 진보당 단일화 지역 선포로 이상원 의원님 달업 부러뜨린 상황에서 경선 있었던 건 맞지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싸우면 좋죠. 계속 싸우십시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민주당의 상설특검을 막아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되잖아요. 네,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상설특검을 어떻게 막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고요. 첫 번째,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된다. 두 번째, 준석이 당을 이용하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지 않는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 이걸 일개 유튜버인 저만 알겠습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안과 관련돼 가지고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목소리를 내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했잖아요. 예. 이제 여당 추천을 없애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단 말이죠. 원영석 변호사. 그런데 상설특검을 아마 그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예. 것 같은데 상설특검도 특별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아니, 대신에 이제 여당 추천을 이제 배제해버리잖아요. 규칙을 바꿔서.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한다. 네. 근데 정치적 부담이 커지죠. 그 정치적 부담은 지금까지 그 특검법을 물론 이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게 있었지만 현재까지 왔던 특검법도 결국에는 그 법률 절차 내에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명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한입니다. 임명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임명권을 적절하게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 상설특검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께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임명권 특별검사 추천을 그냥 탈법적으로 우회한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거를 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임명을 안 하면 돼요. 지금 대안이 상설특검인 것 같은데 그 대안에 대안도 있는 겁니다. 아니 자, 들어보셨죠? 우리 원영석 변호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했었던 그 상설특검의 모순점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그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목소리를 제발 당 내에서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만든 상설특검법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야 합의도 안 됐을 뿐더러 야당과 야당조차도 합의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 좌파들은 뭘 할까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화살을 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뭘 하면 될까요? 아니, 윤 대통령 먼저 화살을 쏠 게 아니라 얘들부터 설득하고 와라. 얘네들부터가 벌써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상설특검 관련돼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준석이가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주느냐? 야당부터 합의하고 와라 라고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만든 상설특검은 이미 앞서 만든 특검보다 더 모순점이 크다라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특검들은 여야 합의가 안 됐잖아요. 실제 야당 모두가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여당과 합의가 안 됐는데 이번 상설특검 어떻다는 겁니까? 여야 합의도 안 됐을 뿐더러 야당과 야당도 합의가 안 됐다는 걸 우리가 부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우파 내에서 이런 역량과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상설특검 우리가 전혀 들어올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요?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여론전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인 개딸들을 결집하는 목적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연이어서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자, 실제 민주당이 지난주 주말에도 벌써 5차입니다.
5차 장애 집회를 벌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MBC는 뭐라고 보도하느냐?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겁니다. MBC 말대로 정말 민주당 집회가 대규모였는지 자,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실제 민주당의 1차부터 5차까지 집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자, 1차 때는 1만 7천, 2차는 1만 5천, 3차 그나마 2만 5천 했는데 4차 1만 명에 이제 5차는 1만 명조차도 안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집회의 추진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추산 인원수만 비교를 한 게 아니라 무엇? 사진으로도 비교 가능해요. 자, 지난달 23일 날 민주당 방탄 집회를 보면 그나마 좀 사람이 보였습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주 주말 벌였던 민주당 방탄 집회 사람 있습니까? 텅텅 비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탈모 집회라고 부릅니다. 왜냐? 숭숭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MBC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마치 대규모 장애 집회가 벌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집회 동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제목 보십시오. 장애 집회란 영국 무대에 오른 민주당. 자, 뭐라는 겁니까? 이들의 장애 집회가 진정성 있는 장애 집회가 아니라 영국 무대, 말인즉슨 연기와 쇼를 한다라는 거죠. 자, 왜겠습니까?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장애 집회를 벌이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속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 집회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집회를 영국 무대라고 말하는 거고 그 영국 무대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오르겠습니까? 함께 오르지 않죠. 왜냐? 그 영국 무대의 주인공은 오로지 이재명이기 때문이죠. 어디 가는 학교 들어가는 이재명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연극 무대를 함에 있어서 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연기를 해야 되고 연기를 하기 위해선 대사를 쳐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김민석이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더라고요. 6개월 내 승부를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이들에게는 시간이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기정사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그까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 3심 각각 3개월 총 6개월 안에 이와 관련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얘기를 민주당 스스로 먼저 꺼낸 것이고 두 번째가 뭘까 있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위중교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검찰이 항소장 냈다고요. 이거 판결문 하나 제대로 뜯어다 보면요. 이재명 2심에서 반드시 유죄로 뒤집혀집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민주당한테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 측근들의 재판이 점점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대법에서 징역 5년 확정을 받았고 두 번째,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이 2심에서 징역 1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즉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재판 지역 꼼수를 쓰고 있겠지만 당장 이재명한테는 그게 먹히겠지만 이재명 주변 인물들한테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주변 인물들의 판결문 하나하나가 결국엔 이재명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아무리 재판 지연을 하더라도 그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에게 오로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자신들이 6개월짜리 정치 시한번 판정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이들이 항상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전선동입니다. 그 선전선동 속에서도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승전 김건희 여사예요. 자, 이들이 또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민주당이 이런 걸 까더라고요. 자,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명태균이 소유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라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각서를 실물로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김 여사 돈으로 갚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말했냐? 이걸 강혜경이란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실제 이 강혜경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이 자기들 스스로 공익제보 1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강혜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민주당한테 문서 던져줬고
그 문서를 지금 민주당이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무슨 얘기냐? 딱 보면요, 되게 자극적입니다. 딱 보면요, 언론들이 보도하기 되게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TV 언론들도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만 보도를 했냐? 딱 두 군데죠. 어디? 첫 번째 JTBC, 두 번째 MBC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호기롭게 이런 각서를 실물로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언론사들은 안 받아줄까요? 왜냐? 내용 자체가 되게 허무맹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허무맹랑한 내용을 이들은 숨긴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MBC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BC가 숨기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각서입니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워크스 리서치 P&I 미래한국연구소에 빚을 갚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미래한국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전체 미수금은 6,160만 원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피플은 미래한국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성일은 2022년 7월 31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던 강혜경 씨와 P&I 측 대표가 지장을 찍었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와 관련돼서 되게 어마어마한 각서처럼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도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MBC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되게 밑줄이 쳐져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MBC가 보도함에 있어서 되게 밑줄이 많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밑줄을 안 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뭐라고 써있죠? 본 문서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뭐라고 써있죠? 본 문서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실제 제가 원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제 민주당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고 말하는 그 각서입니다. 자, 이 각서를 보면요, 전반과 후반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원본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미래한국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 6,215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건희 여사한테 돈 받아서 우리가 돈 갚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때까지 안 갚은 거야. 이러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본 문서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과거는 김건희 여사 돈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쳤는데 그 거짓말이 걸려가지고 어떤 각서? 니들 이거 허위잖아.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각서 쓴 거예요. 근데 MBC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싹 가려버린 채 자신들이 밀주 긋고 싶은 것만 이렇게 싹 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밑줄은 뭐라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 전에 이들이 김건희 여사 팔아먹으면서 공짜로 여론조사 할 때는 그게 딱 걸려버렸다. 그리고 그게 딱 걸려버려가지고 어떤 거 썼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긁혀지며 각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싹 숨겨버린 채 우리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들이 누구인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왜 다른 언론들이 이와 관련돼서 잘 받아주지 않는지, 왜 지금 이게 뉴스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되게 호기롭게 뭔가를 까고 있지만 그 까는 것 하나하나마다 지금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언론들이 실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이런 모순점과 이런 구멍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 좌파들이 지금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들의 여론전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더 많은 목소리 함께 내주시기를 당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